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건강한 황희찬은 막을 수 없다. 2023-2024 시즌 황소 황희찬 선수의 득점 행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wolverhampton 원더러스에서 벌써 시즌 4호 골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커리어 하이 두 자릿수 득점을 위한 도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 이어 황희찬 선수의 wolverhampton 원더러스도 카라바오컵 일정에서 32강에 조기 탈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황희찬 선수의 활약은 빛났고 앞으로 이어질 프리미어리그 경기 일정에서 확실한 주전 공격수로 낙점받을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쳐 보였는데요. 황희찬 선수 4호 골 어떻게 넣었는지, wolverhampton은 어쩌다가 탈락했는지 경기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카라바오컵 32강전 첫날 경기가 지금 막 끝났습니다. wolverhampton 원더러스가 챔피언십 2부 리그에 속한 만만치 않은 팀이죠. 입스위치 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하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위기론을 딛고 공식전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 3대0 완승을 통해서 최근 많은 부상 선수 속에서도 카라바오컵 타이틀 방어를 위한 좋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하브리그 팀 간 경기에서는 미들즈브러가 브래드포드 시티의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돌풍의 행보를 보였고요. 번리는 살포드 시티의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가뿐하게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활약, 최근 공식 경기 포함 3경기 연속 wolverhampton에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 루턴 타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앞두고 나서 게리 오닐 감독이 이례적으로 황희찬 선수를 칭찬했고 또 축구 지능을 칭찬했기 때문에 주목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게리 오닐 감독이 했던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황희찬 선수의 득점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경기와 구조 그리고 우리가 시도하고 실행하는 방식에 대한 그의 이해도라고 하면서 황희찬 선수의 전술 이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칭찬했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것을 구현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며 새로운 축구적인 시도에 대해서 황희찬 선수의 역할이 크고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빠르게 이해하고 또 함께 일을 짜기 시작하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고 중요한데 황희찬 선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한 침착함과 득점을 위한 올바른 영역에 도달하는 본능적인 부분들까지 모든 걸 갖춘 공격수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루턴 타운과 wolverhampton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도 황희찬 선수를 메인맨으로 꼽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쿠냐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이선에 네투, 벨레가드, 황희찬 선수가 투입된 4-2-3-1 포메이션,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공격수로 배치가 됐었는데 왼쪽과 전방을 넘나들면서 프리하게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 황희찬 선수 아쉽게도 팀의 1대1 무승부 속에 전반전만 소화하고 교체가 됐어요. 그 이유는 공격형 미드필드인 벨레가드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비 커버가 필요했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체가 빠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황희찬 선수의 최근 기세는 굉장히 좋은데요. 올 시즌 이미 이 리버풀전 득점까지 리그에서 브라이튼전을 시작으로 팰리스전, 리버풀전까지 3호 골을 기록을 했고요. 또 대표팀 일정도 다녀와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 리버풀전, 루턴전 연속 선발 출전에 이어 이번에 치른 이 입스위치와의 카라바오컵 32강전도 선발 출전을 했는데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좌우 측면 공격수로 황희찬 선수와 사라비아 선수가 배치가 됐습니다. 이 지금 포진도 그림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경기 평균 포지션을 보시면 11번 황희찬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을 담당을 했고요. 오른쪽 측면에 사라비아가 배치가 됐는데 약간은 처진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가 됐고 실질적으로 오른쪽 사이드 공격은 맷 도어티 선수가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전진해서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시작 4분 만에 황희찬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wolverhampton이 좀 가뿐하게 이 챔피언십 팀인 입스위치를 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요. 중앙 공격수인 칼라이지치가 2선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10번 역할을 해서 순간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전방으로 침투할 때 패스를 잘 찔러줬고 황희찬 선수는 이 패스를 받아서 문전 왼쪽으로 과감하게 빠르게 치고 들어간 이후에 대포알 같은 왼발 강 슈팅을 골키퍼와 마주한 상태에서 시도를 했어요. 골키퍼가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근거리에서 너무나 강력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던 멋진 골이었는데요.
그 뒤에도 울버햄튼의 좋은 장면들은 황희찬 선수의 왼쪽 측면 공격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왼쪽 사이드로 또 한 번 넓게 이동하면서 공을 이어받았는데 수비수 한 명을 달고도 빠르게 파고들어서 크로스까지 연결했어요. 결국 크로스 패스가 수비에 막혀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얻어냈던 코너킥 상황에서 결국에 울버햄튼이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추가골 상황에서 수비수인 부에노 선수의 헤더 슈팅이 골키퍼의 선박에 막혔고 재차 이어졌던 또 다른 수비수 토티 고메스의 밀어넣기 태빈 슈팅으로 울버햄튼이 2대0을 만들었으니까요. 황희찬 선수의 초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황희찬 선수의 돌파를 통해서 운반을 통해서 울버햄튼의 공격이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입스위치 선수들이 노골적으로 황희찬 선수를 견제하고 파울로 저지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 20분에도 입스위치의 에반스 선수가 황희찬 선수가 이제 중앙 지역에서 공을 잡을 때 강하게 태클을 들어오면서 조금 부상의 위험이 느껴질 정도의 거친 플레이를 통해서 막아서는 장면이 있었고요. 25분에는 또 자기 진영에서 풀면서 운반하는 두 명 사이를 탈압박하는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입스위치 공격수인 하네스가 또 거친 태클로 파울로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고 또 한 번 황희찬 선수가 땅을 내리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친 플레이를 펼치다가 하네스 선수가 이번 경기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입스위치가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28분 하네스의 패스를 받은 허친슨이 문전 우측으로 침투해 시도한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입스위치가 한 골을 만회했어요. 그 뒤에도 울버햄튼에게도 기회가 없던 건 아니었는데요. 전반 31분에는 우측 후방에서 넘어온 스루 패스, 로빙 패스를 받아서 황희찬 선수가 기가 막히게 오프사이드 셉을 뚫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골키퍼까지 제친 상황에서 슈팅을 가져가지 못하고 오프사이드 깃발로 인해서 추가골을 넣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전반 39분에는 하네스의 패스를 받은 라다포의 또 문전 슈팅이 입스위치의 2대2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반격은 역시 황희찬 선수를 통해서 이뤄졌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2분에 또 한 번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개인 능력을 통해서 수비 한 명 벗기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전환 패스 내줬고 이 패스를 받은 사라비아의 슈팅까지 있었지만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전반전까지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동점골을 넣었던 입스위치의 라다포와 더불어서 7.4점의 라다포와 더불어 7.3점의 황희찬 선수가 전반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지목이 됐는데요. 이날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울버햄튼이 56%의 볼 점유율을 기록을 했지만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즉 운반과 경기 운영은 좋았지만 마침표를 찍는 스트라이커의 좀 영향력이 부족했다. 슈팅 숫자가 오히려 입스위치가 9대7, 유효 슈팅 5대3으로 좀 앞섰고요. 다만 이제 빅찬스는 울버햄튼이 3대1로 더 많았다. 라는 점, 즉 결정적인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던 게 울버햄튼이고 그 중심에 황희찬 선수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황희찬 선수가 단 하나의 슈팅만 시도했지만 그것을 골로 연결했고 또 공격수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2%에 달하는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키패스를 연결을 했고 롱볼도 하나 연결했는데 정확하게 적중이 됐고 지상 볼 경합 3번 중에 2번을 승리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활약이 다 좋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 2대2 상황이다 보니까 울버햄튼이 공격을 강화하는 선수 교체를 하게 됐는데요. 수비수 부에노를 빼고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트 누리를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수비적인 약점이 드러났고 또 불운한 골을 내주게 됐는데요. 58분에 하네스가 중앙으로 밀어낸 볼, 테일러 선수가 좀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원더골이었어요. 쉽게 나올 수 없는 정말 독수리 슈팅처럼 골키퍼 앞에서 뚝 떨어지는 슈팅이 나오면서 입스위치가 3대2로 역전골을 넣었고요. 이후에 이제 울버햄튼은 공격진에 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칼라이지치와 사라비아가 후반전에 조금은 무력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프레이저 그리고 마테우스 쿠냐 선수를 투입을 했고요. 69분에는 조금은 지친 기색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이 경기보다도 주말 리그 경기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게리 오닐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빼고 젊은 공격수 파비오 실바를 투입했지만 결국엔 황희찬 선수가 빠져나간 이후에는 좋은 공격 장면이 단 하나도 나오지 못하면서 결국 2대3으로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울버햄튼의 패배 속에서도 황희찬 선수 개인적인 활약은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7.3점의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으로 팀 내 최고 평가를 받았어요. 69분 동안 뛰면서 후반전에는 패스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수로서는 준수한 84%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여전히 3차례의 롱볼 연결은 모두 성공을 했고 2차례의 파울을 얻어내기도 했고 수비적으로 걷어내기 1회, 가로채기 1회 등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런 황희찬 선수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울버햄튼이 카라바오컵에서 일찌감치 탈락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카라바오컵 우승보다도 울버햄튼의 지상 과제는 프리미어리그 잔류라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리그 일정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라바오컵의 32강전 2일차 일정에도 주목할 경기들이 많은데요. 오는 주말 토트넘이 상대할 리버풀이
9월 28일 새벽 3시 45분에 레스터시티와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또 빅매치가 있죠. 포체티노 감독이 우승을 노리겠다라고 천명한 첼시가 브라이튼과 같은 시간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주말 토트넘과 북런던 더비를 치렀던 아스널은 만만치 않은 프리미어리그 팀인 브렌트포드와 경기를 치르고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빅매치도 예정되어 있고 에스턴 빌라와 에버튼의 프리미어리그 팀 간 대결도 있습니다. 이번 주중 경기 일정에서는 다른 리그에서도 컵대회가 있었는데 바로 독일에서 DFB 포칼 1라운드 경기를 바이에른 뮌헨이 치렀습니다. DFL 슈퍼컵 일정으로 인해 다른 팀들보다 조금은 늦게 이 포칼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독일 3부 리그에 속한 프로이센 민스터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예상했던 대로 김민재 선수가 완전히 휴식을 취했는데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애초에 경기 전 최종 훈련도 결장을 했고 아예 프로이센 민스터로 이동까지 하지 않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에게 경미한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마테이스 더리히트 선수도 지난 주말 경기에 부상을 입어서 교체됐던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뛰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우파메카노만 주전 센터백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 선수의 체력까지도 커버해줘야 되니까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전문 센터백이 없는 채로 이번 프로이센전을 치렀어요. 수비형 미드필드인 고레츠카,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이를 센터백으로 두고 중앙 미드필드인 라이머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했고요. 또 워낙에 뎁스가 약하다 보니까 키미히나 그나브리,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선발 출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형적인 포메이션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력 격차가 크다 보니까 경기 시작 9분 만에 슈퍼모탱의 선제골, 그리고 전반 40분에 라이머의 추가골, 전반 추가 시간에 유망주 크레치히의 이제 골까지 나오면서 일찌감치 3대0을 만들었고 후반 막판에 마티스 텔 선수가 한 골을 더 보태면서 4대0을 만들었는데요. 다만 불운했던 것이 전반 11분 만에 그나브리 선수가 팔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크레치히와 교체됐던 거예요. 수술대에 오른다고 하니까 당분간 뛸 수 없는 상황.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1월 이적 시장에 공격 라인까지도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따르게 된 4대0 승리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불안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국인 유럽파의 득점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대표팀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의 강호죠. 오비 오덴세와의 경기에서 미트윌란의 2대1 승리를 이끄는 원맨쇼를 펼쳤어요. 페널티킥으로 후반 6분에 선제골을 넣었고 1대1의 팽팽한 와중에 후반 추가 시간 샤를레스 선수의 결승골을 헤더 패스로 어시스트하면서 이날 7.8점의 평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드레이드 스타일의 머리를 하면서 시선을 모기도 했던 조규성 선수인데요. 황희찬 선수의 득점, 조규성 선수의 득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까지 한국 대표 선수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가 바로 이번 추석에 열립니다. 황희찬 선수는 9월 30일 토요일 밤 11시에 맨체스터 시티와 빅매치를 홈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잘츠부르크 시절의 단짝이었던 엘링 홀란과의 공격수 맞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라운드까지 승점 4점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16위로 지금 강등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기이거든요. 맨시티는 현재 6전 전승으로 선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맨시티의 7연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또 토트넘이 맨시티를 출격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선 황희찬 선수가 이제 맨시티의 발목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버햄튼과 맨시티의 경기에 이어서 10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빅매치도 이어집니다. 한준TV에서는 추석 연휴에도 한국인 유럽파들의 활약 소식, 경기가 끝나는 대로 생생한 분석과 현지 반응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로 올라오는 영상 확인하시고요. 이번 추석 한가위 가족들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